문영배 소장 등이 그렇잖아요. 요새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네. 소위 탄핵 대본 논란이라는 게 요새 또 불거졌어요.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저 TF를 내부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 시나리오냐, 예. 아니면 시나리오를 넘어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그러니까 이 진행을 맡고 있는, 네. 지휘를 하고 있는 대행이 정말 이렇게 이걸 흔들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대본대로 하는 거다라는 말을 스스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죠. 사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 보기에도 대본이 있었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에 대본이 있었어? 그럼 대본은 누가 쓴 건데? TF가 썼다고? 네. TF가 뭔데? 약간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네. 문영배 소장이 밝힌 것이고, 문영배 소장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본인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너무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초반에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친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그때 국민의힘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성호 의원이 와갖고 방송에서 본인이 진술을 한 부분들을 우리 전 국민이 다 영상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연수한 동기고 그중에서 친한 사람들 누구냐. 제일 그랬더니 친한 편이라고 그 얘기를 했죠. 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성호, 문형배 이분들이 다 연수원 18기인가 동기잖아요. 그러면서 예. 친하다. 예. 친하다는 얘기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영상으로서 남긴 아카이빙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래갖고 뭐 모친상을 간내만에 막 하면서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 예. 이 문제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분이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SNS 상에 어떤 뭐 유엔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좌편향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한 이제 뭐 팔로잉 뭐 이런 예. 것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좌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헌재 재판관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영배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계열의 이제 민주당 쪽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SNS 상으로 좀 과다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이렇게 다이빙벨 얘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동창 카페의 얘기가 고등학교 동창들 나오면서 카페. 예. 이분이 이제 좀 친구들 카페이기는 한데 그게 7,700개 정도의 글이 들어가 있는 카페인데 2,000개 정도가 야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올린 걸 문 소장 대행이 올린 건 아닌데 당연히 아니죠. 그 네, 친구 거기에 대해서 동문 중에 한 분이 그걸 좀 자주 올리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카페를 그 문 소장 대행도 그냥 고등학교 동문 카페 계속 야동에다가 예. 뭐 본인이 올리거나 밑에 댓글을 쓴 건 아닌데, 예. 제가 7,700개 중에서 2,000개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카페를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카페에서 메인이 되는 말하자면 그렇죠. 게시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할 수가 안 할 없다라는 수가 거죠. 없죠. 예. 그렇죠. 그 본인이 그거를 막 받는지 안 받는지를 넘어서서, 그리고 거기에 뭐 미성년자라든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그럼요. 영상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 지금 역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밖에 우리 없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굉장히 청렴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으니까 그분의 직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 뭐 그렇다 해도 그 다음에 제일 친한 또 몇 명이라고도 하는 데다가 좌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이 뭐 우리법 연구에서 제일 좌측이라는 얘기도 한 데다가 좌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남아 있는 남아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창 카페도 좀 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이 해명하지는 않고 이제 헌재에서 수사 의뢰를 그럼 해킹됐을 것까지 해킹 가능성까지 예. 막 논하면서, 저는 그게 뭐 해킹까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러한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고 예민한 상황들이 예.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영배 소장 대행의 집까지 막 찾아가서 그렇게 좀 압박하는 거는 어쨌든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 지금 예민하다는 얘기를 왜냐면 그 대본을 흔드는 예.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제가 그렇죠. 앞에 길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문영배 소장이 그냥
뭐 공격당하지 않고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내가 이러한 뭐 대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예민하고 내가 자꾸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이거대로 진행하는 거야. 마치 그 본인이 공정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이대로 진행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진행에 보니까 대해서 대본이란 그렇죠. 조금 부적절한 국민들 듣기에 그쵸. 의아스러운 단어를 했고 사실은 또 많은 국민들이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내가 좀 직접 신문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형배 소장 대행이 안 된다고 할 때 옆에 그 변호인에서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좀 항의하는 소송 채- 지휘권이라고 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여튼 소송 지휘권이라고 얘기를 그냥 단칼에 하면서도 아마 그 이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할 때도 보통은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석하는데 네. 약간 신경질적으로 확 일어나면서 그냥 저 휴정한다 그러면서 나가는 맞습니다. 모습도 지금 저 예민해요. 네, 굉장히 예민하고 네.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한다는 의구심에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하여튼 옳은 건 옳은 거, 그런 건 그런 거고, 맞은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아닌 건 아닌 거로 딱 구분되길 바라는 국민들 보기엔 저 사람이 심판이야? 저 사람이 심판 조장인데 이 축구 경기가 정말 제대로 치러지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그렇죠. 안 생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영배 소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가장 예민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겠죠. 생각해요. 본인이죠. 네. 예. 문영배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개인에게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예민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사람 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게 생겼는데 파면이 되게 생겼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예민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한 예민함에 대해서 받아주고 도닥여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나오고 뭐 변호인과 대통령을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물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다투질 않아서 그렇게 이 대립과 첨예한 이 충돌 지점이 없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영상들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굉장히 부드럽게 겸손하게 진행을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느낌을 그렇죠. 주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재판 과정은 볼수록 자꾸 뭔가 특히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졸속이고 뭔가 편파적이고 뭔가 신경질 내는 것 같고 뭔가 좀 의문이 들고 뭐 그런 지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상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손을 그렇죠.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아마 그때 우리가 지금 미비되어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차에 대해서 거의 뭐 관여를 하지 않고 변호인들도 살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지금 내란죄로 막 빼버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있잖아요. 예.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뭐 상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꼭 같은 의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진행하면서 헌재가 해야 되는 거고 헌재에게는 180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80일이 그리고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뭐 제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공직선거법 633에 그거 6개월 비슷한 지켜야 거죠. 된다가 제가 그 구조를 본 기억으로는 더 강하게 강행 규정처럼 돼 있는 거고 해야 한다로 돼 있는 거고 대통령 등 탄핵을 180일 이내 하라는 건 그거보단 어쨌든 그 워딩은 그거보단 조금 약해요. 물론 그러니까 안 지킨다 그래서 어차피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탄핵 심판은 180 이내에 한다고 네. 공직선거법은 180 이내에 정말 강행 규정처럼 아주 강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이재명 재판은 이런 증인 들어주고 저런 증인 들어주고 안 나온다 그러시면 뭐 알았습니다 하고 해서 그거를 2년 2개월 끌어줬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차대한 걸 아니 법에 최소한 헌법에 나와 있는 181, 180 그것도 그렇게 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오늘 내일 서두르는 이유를 많은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